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도내 학교의 절반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전면 등교 방침을 권고함에 따라 전교생이 등교하는 학교가 많았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다시 등교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의 절반이 짧은 방학을 끝내고 개학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전체의 35%, 중학교는 80%가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개학률은 가장 높은 97%로 전남도 내 교등학교 144곳 중 111곳이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능을 불과 100일 남짓 남겨놓은 고3 수험생들은 비로소 시작된 전면 등교에 반가워했습니다. 저희가 3학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일단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큽니다. 일단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선 교사들은 학기가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온라인 수업에 부담을 덜고 밀린 학사 일정을 소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고 계시지만 앞서 1학기 때 있었던 그 공백을 실제로 메우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고. 그러나 조만간 다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전남은 확진자 수가 적고 학급당 학생 수도 평균 20명뿐이라 충분히 전면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과 충북 등 타 지역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전면 등교 방침을 취소하는 추세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2학기 학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전남교육청 역시 회의 결과에 따라 전면 등교 방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학교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수도권 교회발 코로나19가 청정 지역이던 전남도까지 퍼졌습니다. 제주에서 김포공항까지 순복음교회 교인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것으로 확인된 60대 남성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의 작은 마을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어젯밤 60대 주민이 코로나19로 확진된 진도군의 한 마을. 방역 소독이 이뤄졌고 마을 전체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2일 순복음교회 교인인 김포 70번째 확진자가 탔던 제주 김포행 비행기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 어째 밤에 검사를 했거든요. 전부 불안하니 그러고 긴장만 하고 있죠. 섬 출입구인 진도대교에서 24시간 발열 체크를 하며 청정 지역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교회발 재유행에 뚫린 겁니다. 이 남성은 진도 자택으로 온 지난 13일부터 닷새 동안 일상생활을 한 탓에 70여 명이 직간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15일 의심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70대 남성이 양성으로 추가 판정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격리 조치해서 지역사회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전라남도는 재확산이 시작된 수도권 교회와 광복절 집회, 광주 유흥주점 방문자들에게 진단검사를 의무로 받으라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3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6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진도에서는 21일까지 등교 대신 원격 수업을 하기로 한 가운데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내 발생이 아닌 만큼 진도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정상 등교를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유흥업소발 코로나19 2차, 3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다녀간 유흥업소들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업소들은 QR코드 등록이나 명단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손님들도 신상이 드러나는 걸 꺼려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19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시설 폐쇄 행정조치가 내려진 광주 상무지구 일대 유흥업소. 이곳을 다녀간 방문객들에게 광주시 방역당국이 익명을 전제로 검사를 당부하고 있지만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조용한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업소의 QR코드와 수기 출입 명부를 조사한 결과 CCTV 등을 토대로 추산한 방문자 숫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R코드 그 명단을 받으려면 질본에도 요청을 해요. 근데 일부가 왔대요. 왔는데 이제 실제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중단한 한 유흥업소 업주도 출입 명부가 허술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QR코드 등 출입 명부 작성을 요청하지만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당당해요. 찍은 사람도 있고 안 찍은 사람도 있고. 업소들도 뭐 100% 방역 수치를 다 지킬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광주시 방역당국은 방문객들이 숨으면 조용한 전파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유흥업소 종사자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족과 그 가족의 접촉자로 3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상무지구 외에도 첨단지구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와 인근 해양공원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 연휴, 여수에만 무려 2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낭만포차에 이른 저녁부터 관광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점포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바다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점포 바로 옆 좁은 공간에는 인파가 몰려들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뒤섞여 사진을 찍습니다. 인근 해양공원에 있는 식당 앞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간격은 채 1m도 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띕니다. 기본적인 예방 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마스크 끼는 사람 있고 또 안 끼는 사람 있고 놀랐는데 좀 불안하다. 그래서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번엔 노란 조끼를 입은 안내원을 따라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한번 둘러보더니 지나왔던 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식당과 인파가 몰린 해안가를 이동하는 동안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수시는 직원들과 안내원을 투입해 매일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대처가 허술하다며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운동 못 간다는 게 겁이 나서 정부 차원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여기는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응? 지난 사흘간의 연휴 동안 여수를 다녀간 방문객은 21만 명. 일부 관광객들의 안일한 인식과 방역의 허점이 남해안 대표 관광지란 명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수도권 교회와 광복절 집회, 광주 유흥주점을 방문한 전남의 검사 대상자가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을 방문한 도민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경복궁역 인근 집회,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132명이 자진 신고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대상의 절반가량인 69명이 광주 유흥주점 방문자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는 21일까지 자진 신고를 접수하고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전남 동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로 현재까지 여수에서는 음주 후 길에서 잠들다 탈진한 61살 박모 씨를 포함한 10명이 온열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에 대비해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에 이어 적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자연재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 신월항 인근에는 무해성 적조가 분포한 상태이며 한평만과 완도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적조 발생이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5년 동안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여름 적조가 발생했으며 어류와 전복 등 54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협약을 맺고 남북도시 간 교류 사업에 나섰습니다. 순천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어제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장과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순천시와 북측 한 개 도시와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남북도시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 남북한 30개 도시를 정해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대의원 대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남학 복합주민센터에서 개최할 대의원 대회에서 김승남 의원을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며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연설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남도가 지방 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범국가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경상북도와 상생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공동용역을 발주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김대중 정신을 받들어 도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추모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와 갑작스런 수해가 전남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그럼에도 위기를 기회와 희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은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는 김대중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변혁의 시대, 원대하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이뤄내겠다며 노벨평화상 수상 등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김대중 정신을 영원히 후대에 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중호우와 높은 습도로 인해 도열병과 입집 무늬 마른병 등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도열병 피해 면적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했고 입집 무늬 마른병도 18.9% 늘었습니다. 또 벼의 주요 해충인 홍명나방의 성충 밀도도 지난해보다 높아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발병과 확산이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관급 자재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달청 구매 방식 등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상한액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추고 5천만 원 초과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2천만 원 이하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지금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했지만 9월 1일부터는 수의 계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